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전기회로 기초 첫 번째, 전기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회로 기초는 대학의 회로 이론을 들어가기에 앞서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 이론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는 단단하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속이 꽉 찬 공과 같다라고 제시를 했고, 톰슨은 건포도 모델을 통해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더퍼드는 양성자를 발견했고, 러더퍼드의 제자가 중성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창시자 닐스 보어는 태양계 모델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어떤 일정한 궤도를 돈다라는 모델을 제시를 했고, 현대 원자 모델은 전자 구름 모델로 원자핵 둘레에 전자가 구름처럼 퍼져 있다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현대 원자 모델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원자 모델은 보어의 태양계 모델이 되겠습니다. 원자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의 태양계 모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원자의 주위를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고, 이렇게 입체적인 것을 우리가 2차원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 평면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궤도의 가장 안쪽 궤도에는 두 개의 전자가 회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2차원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두 번째 궤도에서는 네 개가 회전을 할 수 있고, 각각의 궤도별로 회전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 K각, L각, M각, N각 등의 궤도 이름도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화학 서적이나 핵물리학 서적을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는 원자 구조를 세밀하게 우리가 다루는 것은 아니고, 기초적인 배경 지식으로 이렇게 전자가 회전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자 하나와 또는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은 기호 2로 표시를 하고, 값은 다음에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 되겠습니다. 이때 만일에 전자의 전하량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소별로 이러한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원소를 구별을 하게 되게 되고, 또한 구리와 같은 금속들은 자유전자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자유전자는 이 원자 핵과의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궤도를 이탈을 할 수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 혹은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룰 전기 현상은 결국 이러한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의 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 이동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빗면에
이제 이 작은 공을 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작은 공을 두면 이렇게 아래로 굴러갈 것이고, 이제 굴러가는 것을 방해를 하는 이러한 못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작은 공은 결국 이렇게 직선으로 쭉 매끄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못의 방해에 의해서 이제 못에 계속 부딪히면서 이제 아래로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전기 현상의 그 빗면에 공이 흘러가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높이는 전이차가 되게 되고, 이 작은 공을 이제 전도, 전자, 그리고 각각의 이제 공의 운동을 방해를 하는 못을 이제 금속 양이온이라고 하게 되면, 이를 다시 우리가 이제 어떤 실제 전지에 들어간 전자와 이제 양이온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이쪽을 마이너스 극이고 이쪽을 플러스 극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전이차에 의해서 이 전도 전자는 이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지금은 이제 동그라미 하나로만 표시가 되어졌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체외곽 궤도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이 전자들이 이동을 할 때마다 이제 이 원자는 진동을 하게 되게 되고, 이 진동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를 이제 줄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하단의 그림은 이제 반도체의 어떤 열이나 빛 에너지를 이제 가해주게 되면, 이 규소의 체외곽 전자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한 궤도를, 실제로는 어떤 구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원래는 있어야 될 전자가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전자가 없는 자리를 우리가 전공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전공을 통해서 이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 반도체는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가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절연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러한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물질을 이제 반도체라고 하게 되고, 결국 이제 반도체에서의 이러한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이제 전기 현상이 발생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전자의 이동을 전류라고 하고, 이러한 전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이제 전기라고 하겠습니다. 전도체의 종류와 단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체의 구별은 이제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에 따라서 이제 도체, 반도체, 절연체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도체는 이제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고 하게 되고, 이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을 이제 절연체 혹은 부도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체와 절연체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것을 이제 반도체라고 하게 되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어떤 에너지를 가하면 이제 도체가 되었다가, 이제 에너지를 제거를 하면 다시 절연체의 성질을 갖는 물질을 이제 반도체라고 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게르마늄이나 이제 규소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절연체는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이제 절연체로서의 어떤 성질을 잃어버리는 이제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그 절연체 중에서도 우리가 그 콘덴서 등에 사용이 되어지는 절연체를 그 유전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이외에 이제 그 초전도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초전도체는 이제 어떤 일정한 온도에서 이제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이제 초전도체라고 하게 되고, 이제 초전도체는 여러분들이 그 자기 부상 열차에서 그 사용이 되어지는 물질로 이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전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기에 있어서의 인류를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전력의 SI 단위는 이제 와트가 되고, 이 와트의 의미는 또한 이제 줄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뭐 전력량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전력량은 이 와트에다가 이제 시간의 단위인 이제 hour를 곱한 단위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하는 이제 쿨롱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이제 이 쿨롱이라는 의미는 이제 1A라는 전류가 이제 1초 동안 이제 흐를 때의 그 전하량을 이제 1쿨롱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위 기전력은 이제 조금 의미가 그 자세하게 들어가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전압의 단위는 이제 SI 단위로 볼트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이제 볼트의 또 다른 유도 단위는 이제 줄 퍼 쿨롱 혹은 와트 퍼 암페어로 이제 완페어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콘덴서의 그 크기를 나타내는 이제 전기 용량의 단위는 이제 페럿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이 페럿의 의미는 이제 쿨롱 퍼 볼트가 되겠습니다. 전기 저항의 단위는 이제 옴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볼트 퍼 암페어라는 단위로도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 전도도는 이제 지멘스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이 전기 전도도는 결국 이제 단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 저항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자기력 선속은 이제 그 자석의 세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SI 단위로는 이제 웨버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이제 또 다른 유도 단위로는 이제 볼트 세크로 그 세크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자속 밀도는 이제 테슬라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이 테슬라의 의미는 이제 이러한 자기력 선속을, 즉 이제 단위 면적당의 이제 자기력 선속을 이제 자속 밀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덕턴스는 이제 헨리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이제 이 헨리의 의미는 그 웨버 퍼 암페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 회로에서 이제 자기 회로까지도 다루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우리가 그 자기력에 대한 단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인 웨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SI 단위로 웨버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지만, 자기력 선속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 자석의 세기를 이제 이 테슬라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석 같은 것을 구매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테슬라라는 단위보다는 이제 뭐 가우스라는 단위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 테슬라라는 단위가 이제 워낙 큰 값이기 때문에 이제 뭐 1밀리 테슬라가 약 이제 10 가우스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상용 그 측정 단위는 테슬라보다는 이제 가우스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